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아직 국내에서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인 에코플로우 델타 맥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리뷰는 아마 국내에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국내에 사실 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리뷰를 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텐데 일단은 이 제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은 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이 제품이 대여로는 필요가 없어서 일단 갖고는 있었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에코플로우 델타 1300은 그래도 여성분이 들만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델타 맥스는 20kg가 넘어요. 웬만한 성인분들도 1분 이상 들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갖고 다니시는 게 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조건 갖고 다니려면 최소한 끌차 정도는 있어야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델타 1300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순서대로 좀 설명해드리면은 이쪽은 남은 시간, 예를 들면 우리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충전을 할 때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시간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이건 현재 잔량에 대한 퍼센테이지, 실제로 실시간으로 인풋, 아웃풋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우측에 있습니다. 델타 1300하고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버 프로나 리버 맥스에 있었던 IoT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다는 거는 결국 앱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1300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있으면서 좀 더 핸드폰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내용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쪽은 DC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DC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USB 포트 충전이 4개가 있는데 고속 충전 2개, 그리고 밑에 C타입에서도 100W 정도 수준으로 충전되는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앱 연동을 해볼 거고, 자, 그럼 다시 또 옆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보실 텐데 이쪽엔 델타 1300에 전혀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건데요. 리버 프로만 사실 엑스트라 배터리가 가능했었는데 델타 시리즈 중에서도 엑스트라 배터리를 할 수 있는 제품 델타 맥스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엑스트라 배터리 2개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용량을 2배가 아니고 3배까지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 또 보시면은 이쪽에 220V 꽂아서 쓰는구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이게 글로벌 제품이다 보니 220V도 쓸 수 있고 110V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른데 이거 꽂아서 쓰시면은 220V도 가능합니다. 충전하는 곳이 있는데 일단 델타 1300 같은 경우에 충전할 때 고속 충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리버 프로나 리버 맥스 플러스나 이런 데서는 앱에서 연동해 가지고 저속 충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더 특이하게 AC 충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속 충전하겠다, 저속 충전하겠다를 여기서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소비자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충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왼쪽 부분이 시가잭 그리고 태양광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쪽에 조금 큰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220V 충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시가잭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 쓰시는 부분인데 이쪽에도 별도 전원이 있습니다. 이건 델타 1300에도 없었던 건데 일단 이렇게 전원이 따로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쪽에 DC 포트도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델타 1300에는 없었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맥스 안에 있는 구성품인데요. 이 안에 아마 충전하는 것들이 좀 들어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뜯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뜯어보는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중고라도 팔려고 안 뜯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단자가 델타 1300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똑같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구멍의 이쪽 끝에 구멍 모양이 약간은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델타 1300 같은 경우 여기 약간 반 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각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각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구성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시가잭 충전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태양광 패널 충전 포트인데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DC 충전 케이블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자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두꺼운데 데이터 1300은 사실 이렇게 책자가 두껍진 않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220V 충전 케이블이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하겠는데 이게 원래 없는 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걸로 한번 충전을 테스트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델타맥스 충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 한번 콘센트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상으로는 충전 속도가 2000W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정도로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홍보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써 있기 때문에 실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델타맥스의 총 용량이 2000Wh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1820W까지 충전 속도가 올랐습니다. 전체 용량이 2000W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은 이 상태로면은 뭐 1시간 안에도 지금 물론 17%이긴 하지만 1시간 안에도 거의 충전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8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뭐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비록 1시간 정도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조금 더 충전 시간이 더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펙을 옆에 좀 참고로 띄워 드릴 텐데 지금 델타맥스 현재 버전으로 따지면은 여기에는 2000W까지도 충전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1800W까지만 되는 거는 저희가 이걸 구매했을 당시에 아마 펌웨어라고 할까요? 그때는 1800W까지가 아마 맥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구매했을 당시 스펙에는 1800W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딱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추후에 나오는 걸 구매하시면은 2000W까지 충전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장 그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을 충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제품은 충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전하면서 뭐 쓰셔야 될 거라면은 쓰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속 충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 저희가 델타 1300을 저속 충전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위쪽에다가 저희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영상을. 그래서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델타맥스는 오히려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저쪽 안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바로 저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속 충전이다 라고 해도 그래도 충전 속도가 380W 이상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은 다른 이 정도 급의 파워뱅크는 원래 기본 충전 속도가 이것보다 더 느리거든요. 근데 이 델타맥스는 저속 충전도 상당히 기준치에 맞춰서 최대한 그래도 끌어올려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고속 충전 기능을 켜가지고 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또 1800W로 충전이 다시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두고 충전을 한 80%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1시간 정도 충전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85%까지 올라왔고요. 충전 속도는 아까 보시는 것과 달리 1800에서 한 600W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가면 조금 더 충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좀 보호를 위해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충분하게 충전된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출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이 두 제품 중에 하나만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왜냐면 고전력의 제품이다 보니
데이터 1300에서는 보통 1800W까지만 그 출력을 제대로 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 맥스는 2400W까지도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두 제품을 테스트하면 대충 2700, 800 정도 나올 거 예상이 되고, 한번 제대로 둘 다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고전력의 제품인 전기 포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 거로 녹음될 때 소음 범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소음이 나는데, 뭐 전자레인지는 그렇다 치고 이것도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팬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날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물론 열을 식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전력이 높은 걸 사용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를 대충 진행해 봤는데 들리시겠지만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제품이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런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뭐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두 제품이 작동하는 걸 보았는데 2400W,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1400W 정도 썼고 여기서 1000W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이 보통은 2600W 정도 썼는데 2400으로 조금은 다운 시켜가지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IoT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와이파이 버튼이 깜빡깜빡이시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데이터 맥스를 클릭하시고 와이파이에서 뜨고 있는 에코플로우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을 선택하게 된 다음에 뒤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와이파이 연결을 일단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인터넷 없이 사용 버튼 누르면은 데이터 맥스가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한번 충전을 다시 한번 하고 여기서 과연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원래는 그냥 단순히 퍼센테이지가 1단위로 표시가 됐었는데 0.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만큼이 된다는 게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는데 설정이 들어가 보니까 방전, 충전 설정까지도 뭔가 할 수 있는데 아마 방전됐을 때 양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충전을 99%까지만 하겠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C 충전 속도는 현재 급속으로 2000W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충전 입력도 암페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과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충전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낮은 암페어를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 화면 대기 시간 요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사실 충전하다 보면은 금방 5분 뒤에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꺼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버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30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C 출력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1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뒤쪽에 AC 220V를 꽂았을 때 예를 들면 220V를 12시간 이상 안 꽂아두고 작동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그런 것을 AC 출력 시간 이제 선택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충전된 것을 보고 있는데 1270 정도 속도로 지금 빠르게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플로우 데이터 맥스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 아마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2022년 6월달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나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무게가 굉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실 들고 다니시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무게를 사실 들고 다니는 게 물론 잠깐 들고 차로 이동하거나 이렇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국내에서 지금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빠르게 충전이 되고 그리고 용량도 가장 큰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구매를 하실 어떤 의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인디언즈였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더 리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상세하게 리뷰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찍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릴 게 있어 추가 촬영합니다. 델타맥스는 22년 6월 중순 공식 출시 예정이며 구매는 저희 인디언즈가 운영하는 에코플로우 전용 스토어인 인디스폰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 URL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델타맥스 구매 시 캠핑용품 1개 그리고 후기 작성 시 1개 더하여 1+1으로 캠핑용품 사은품도 증정하니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